저는 방에 있다가도 방구가 나오려고 하면 아들의 방으로 가서 방구를 뀌었습니다. 민규가 좋아하니까요. 민규가 집에 있을 때는 안방 화장실을 쓰지 않고 일부러 거실에 있는 화장실을 썼죠. 약간 문을 열고 보리를 봤어요. 소리가 잘 들리도록 말이에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이야기를 써리모에 보냅니다. 누구에게라도 말하고 싶고 자랑하고 싶었는데 써리모를 알게 되었네요. 저는 지금도 젊은 총각들이 번호를 물어볼 정도입니다. 살이 찌지 않는 체질이라 항상 라른 체형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겠지요. 그리고 여자는 화장으로 어느 정도의 주름은 커버가 되니까요. 저는 결혼에 실패했습니다. 대학 시절 선배가 저를 계속 따라다녔고 그 남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남자의 집은 가난했고 우리는 둘 다 취직을 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시댁에서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결혼 생활 중에 딸을 낳았는데 아이가 딸이라는 이유로 시집살이는 심해져만 갔습니다. 눈물이 마를 날이 없을 정도의 시집살이 때문에 너무 힘들었지요. 남편은 졸업 후에 다행히 좋은 직장에 취직했고 저는 시집살이가 덜 힘들게 느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의 월급을 관리하겠다고 했지만 남편이 시어머니와 싸워가며 월급을 저에게 관리하도록 해주었어요. 돈은 곧 힘이더군요. 제가 돈을 쥐고 있으니 시어머니는 저에게 함부로 하지 못했습니다. 딸도 예쁘게 잘 크고 시어머니 시집살이도 힘들지 않게 여겨질 때쯤 남편은 바람이 나더군요. 남편과 바람이 난 여자를 만나보기도 했습니다. 그 여자는 남편과 헤어질 마음이 없다고 단호하게 말하더군요. 남편보다 5살 많은 이혼녀였습니다. 그 여자는 평범한 시골 아줌마처럼 생긴 여자였는데 그런 여자와 잠이 난 남편에게 실망도 컸습니다. 그런 외모를 가진 여자가 도대체 왜 좋냐고 남편에게 물었더니 남편은 그 여자가 자기 마음을 편하게 해주기 때문에 좋다고 하더군요. 남편은 집을 나가서 그 여자와 함께 지냈습니다. 6개월 정도 지나니 남편은 그 여자와 헤어졌다고 집으로 들어오더군요. 저는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지만 남편은 저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남겨준 집을 제 명의로 하는 조건으로 남편을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바람이 나서 여자와 살다 들어온 남편이 마음속으로는 용서가 되지를 않더군요. 남편이 살짝 건드리는 것조차도 저는 너무 소름이 끼쳤습니다. 이런 것이 몇 년간 유지되었어요. 어느 때는 남편에게 미안하기도 했습니다. 젊다면 젊은 나이인데 제가 받아주지 않아 남편은 어쩔 수 없이 독수 공방을 해야 했으니까요. 모르죠. 야근을 핑계로 저 몰래 여자를 만났는지도 그런 것에 저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저는 사실 좀 밝히는 편이에요. 하지만 바람을 피울 용기도 없었고 남편과 부부 관계를 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습니다. 남편이 있지만 외로움에 떨며 살았죠. 딸을 키우며 집안일하고 운동을 다니며 바쁘게 살다 보니 외로움 때문에 많이 힘들지는 않았습니다. 15년 정도 지나고 나서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남편과 바람을 피웠던 여자가 사고로 죽었다는 소식이 들리더니 그 여자의 아이를 저희가 맡게 되었죠. 그 여자는 남편의 아이를 임신한 상태에서 남편과 헤어졌던 것이었습니다. 남편도 그 여자가 임신을 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합니다. 그 여자는 혼자 아이를 키우다가 하늘나라로 가는 바람에 아이는 세상에
혼자 남겨지게 된 것이었어요. 아이의 외가 사람들은 그 아이를 보살필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확실하게 하기 위해 아이와 남편 친자 확인 검사를 했습니다. 남편의 친자가 맞다는 것을 확인했을 때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고민 끝에 그 아이를 성인이 될 때까지만 데리고 있기로 했어요. 그 아이가 처음 저희 집에 왔을 때 중학생이었습니다. 먹성 좋은 통통하게 생긴 아이가 수줍은 듯 저에게 인사를 하는데 저는 눈 마주치는 것도 싫었어요. 그 아이는 항상 눈치를 보며 지냈습니다. 저는 그 아이와 말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만 했죠. 밥 먹이고 옷을 사주는 일 정도 했습니다. 제가 그 아이를 아들로 여기게 된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제가 교통사고가 크게 나서 병원에 몇 달간 입원했던 적이 있었는데 저희 아들이 병수발을 해주었습니다. 남편은 그때도 꼴도 보기 싫어서 병원에 오지 못하게 했어요. 저희 딸은 그때 대학생이라고 한참 바쁠 때라서 병원에 입원한 엄마에게는 관심도 없었습니다. 고등학생인 아들은 학교가 끝나면 병원에 와서 저와 함께 있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들에게 오지 말라고 했지만 매일같이 병원에 와서 저와 함께 있어 주더군요. 민규와 병원에서 참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저는 민규가 어떻게 자랐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듣게 되고 가엾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민규는 생모를 잃었지만 마음껏 슬퍼할 수도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저는 너무도 미안한 마음이 들어 민규를 안아주었습니다. 둘이 한참을 울었습니다. 민규는 제가 자기를 받아주어 굶지 않고 살게 된 것이 제 덕분이라더군요. 그래서 민규는 저를 친엄마 이상으로 생각한다고 합니다. 평생 저에게 은혜를 갚을 것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때부터 민규에게 저를 엄마라고 부르라고 했습니다. 민규는 밝은 표정으로 그래도 되냐고 묻더군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생각해 봤습니다. 생각해 보니 민규는 저를 어떤 호칭으로 부른 적이 없었습니다. 저도 민규를 부른 적이 별로 없더군요. 작고 통통한 중학생이었던 민규는 고등학교 때 키가 많이 크면서 살이 빠지고 제법 남자다운 모습을 갖추었습니다. 남편을 많이 닮은 모습에 약간은 속이 상하기도 했지만 워낙 저에게 뭐든 해주고 싶어하는 아들이었기 때문에 저는 민규에게 많이 의지했어요. 새침한 딸보다는 장난도 잘 치고 주절주절 말도 잘하는 민규에게 저는 더 정이 갔습니다. 민규는 대학 진학을 하지 않고 기술을 배워 취직을 했습니다. 계속 경력을 쌓다가 나중에 사업체를 차릴 수도 있다고 하더군요. 저는 공부해서 대학을 가라고 했지만 자기는 공부가 적성에 안 맞는다며 기술을 배웠습니다. 부모 눈치가 보여서 그런 결정을 한 것도 있겠지요. 고등학교 때부터 민규는 동네에서 착한 아이로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민규와 친해진 이후로 저는 훤칠하게 잘생긴 아들이 동네 어른들에게 칭찬받는 것이 참 좋았지요. 민규가 직장을 다니며 잘 지내던 어느 날 놀라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민규의 친구 부모가 저희 집에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친구 아빠는 화가 나서 민규에게 욕을 하더니 급기야 뺨을 때리더군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게 되고 저는 너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민규가 친구 엄마와 입을 맞추고 있는 것을 친구가 보게 되었고 그 친구는 자기 아빠에게 그 얘기를 했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그 아빠는 화가 나서
민규를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그 아빠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확실하게 말하라고 다그치는데 민규와 민규의 친구 엄마는 입을 맞춘 것 말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고 말하더군요. 민규의 친구 아빠는 한참 화를 내다가 돌아갔습니다. 민규에게 물어봤더니 사실대로 말해주는데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민규의 친구 엄마가 민규를 유혹했답니다. 민규는 친구 엄마와 입을 맞춘 것 말고 다른 일은 없었다고 하는데 사실인 것 같아서 저는 안심을 했습니다. 민규에게 물어봤어요. 또래 여자들과 사귀면 되지. 왜 그런 나이 많은 아줌마와 그랬냐고 했더니 말을 안 하더라고요. 한참 뜸을 들이던 민규의 대답은 참 놀라웠습니다. 친구 엄마가 저랑 비슷해서 끌렸다고 하더군요. 그게 무슨 말이냐고 했더니 대답을 하는데 또 한 번 놀라웠습니다. 민규는 처음에 저에게 너무 고마운 마음이었다고 합니다. 너무 고마운 사람인 제가 남편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을 보며 자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어 미안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를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지 하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저의 외로움까지도 달래주고 싶었다는 민규의 말에 저는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민규는 친구 엄마도 저와 같이 남편의 무관심 속에 사는 사람이라고 하더군요. 친구 엄마를 보면서 저와 비슷해 보여서 그런 일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그 나쁜 년이 아들 친구를 유혹하려고 한 말에 순진한 민규가 속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민규에게 그 여자와 절대 다시는 만나지 말라고 했습니다. 민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규는 저에게 조심스럽게 말하더군요. 엄마도 친구 엄마처럼 외로워서 힘들면 자기에게 말하라고요. 민규의 표정을 보니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외로움에 몸서리치며 살아온 날들이 떠올라 저는 민규에서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아빠와 어떻게 지내는지 알고 있을 테니 내가 얼마나 외롭게 살아왔는지 너도 알 거라고. 하지만 나는 너를 아들로 생각하고 있다. 친구 엄마나 나처럼 늙은 여자의 외로움을 달래주기 위해 내가 희생할 필요는 없다. 너는 내 또래 여자를 만나 사랑을 키우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규는 자기를 위해 희생한 저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외로우면 언제든 자기에게 말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속으로 이런 생각도 했어요. 나를 너의 욕구를 채울 상대로 생각하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생각으로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저는 민규에게 물어봤어요. 정말 나를 그렇게 많이 사랑해? 이 말이 입에서 왜 튀어나왔는지 저는 한참이 지난 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외로움 때문이었어요. 저는 마음을 의지할 사람이 민규밖에 없었습니다. 민규는 저의 외로움을 달래줄 것이니 언제든 말하라고 했지만 저는 끓어오르는 젊음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 민규를 달래주고 싶었어요. 제 물음에 민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여자로 보여? 이렇게 물었더니 민규는 세상에서 제일 예쁜 여자라서 사랑해요. 이렇게 대답하더군요. 여자 생각나서 요즘 많이 힘드니? 저의 물음에 민규는 여자 생각이 나서 힘든 게 아니라 엄마 생각을 하다가 힘들어져요. 저는 민규에게 방으로 가 있으라고 말했습니다. 민규를 방으로 보내고 저는 화장실로 가서 씻었어요. 그리고 민규의 방으로 갔는데 민규는 가만히 앉아 있더라고요. 저는 민규에게 귓속말로 친구 엄마와 정말 입을 맞춘 것이 전부냐고 물어봤습니다. 민규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민규는 점심때쯤부터 저녁이 될 때까지
저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현관문 여는 소리가 들렸을 때 우리는 후다닥 일어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남편을 맞이했죠. 민규는 키와 덩치만큼 우람했습니다. 늠름한 내 애인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녁을 차려 먹고 저는 바로 잠이 들었습니다. 민규에게 반나절을 시달렸기 때문에 피곤했나 봐요. 그리고 다음 날부터 민규와 저는 남편과 딸이 외출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한 번은 남편이 출장을 가고 딸이 저녁에 친구들과 약속이 있다고 해서 민규가 퇴근에 들어오기만을 기다렸어요. 퇴근해서 들어온 민규에게 저녁을 차려주고 저는 화장실에 들어가서 씻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배가 아프더라고요. 변기에 앉아 보리를 보는데 설사가 나왔습니다. 폭풍이 지나갈 때 밥 먹고 있는 민규한테 소리가 다 들렸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니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민규는 문을 벌컥 열고 들어오더군요. 저는 닦지도 못하고 그대로 일을 치르고 말았습니다. 민규에게 나 좀 씻게 기다려 달라고 해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민규는 저의 소변 보는 소리나 방구를 뀌는 소리에도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말을 몇 번 한 적이 있어요. 저는 근데 이해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해를 할 수는 없지만 민규가 그렇다고 하니 저는 방에 있다가 방구가 나오려고 하면 민규의 방으로 가서 방구를 뀌었습니다. 민규가 좋아하니까요. 민규가 집에 있을 때는 안방 화장실을 쓰지 않고 일부러 거실에 있는 화장실을 썼죠. 약간 문을 열고 보리를 봤어요. 소리 잘 들리도록 말이에요. 딸은 저에게 왜 문을 열어놓고 보리를 보냐고 기겁을 했지만 저는 뭐가 어때서 그러냐고 오히려 딸에게 핀잔을 주었습니다. 저는 평생 민규 말고는 누구도 눈에 들어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누구에게도 할 수 없는 얘기지만 누군가에게는 꼭 해보고 싶은 얘기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써리모의 사연을 보냅니다.